노다지 썰전. 자, 오늘은 반도체 테스트 공정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TSE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주들이 다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이 TSA가 있습니다. 과연 TSA가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시장의 주도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TSA가 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잠재력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기엔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해 보입니다. 이 기대감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TSE가 HBM 시장에 진입할 자격을 갖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주요 고객사들의 품질 승인, 그러니까 퀄을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냥 퀄이 아니라 최첨단인 HBM4와 HBM3E 개발 퀄을 모두 통과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선언이 아니고요. 고객사로부터 실제 공급 계약을 맺을 자격증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격증을 발급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 메달을 따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죠. HBM 프로브 카드 시장은 아시다시피 이미 테크노 프로브, 폼팩터, 그리고 일본의 MJC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수십 년간 깃발을 꽂아온 말 그대로 철옹성입니다. 특히 국내 A사 안에서 MJC의 점유율이 60%, B사에서는 폼팩터가 7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고객사랑 함께 기술을 개발하면서 쌓아온 그 신뢰라는 벽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결정적인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그 독점적 공급사이던 MJC의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객사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TSE는 이 기회를 잡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고 실제로 이미 국내 A사로부터 HBM 포용 초도 발주가 수십억 원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수십억 원이라는 초도 물량의 의미를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건 날 그대로 테스트 물량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존 강자들이 A사 한 곳에서만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고작 수십억 원의 물량으로 과연 그들의 아성을 흔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까다로운 일부 공정을 떠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TSE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단순한 테스트 물량 대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회사는 2026년을 대비해서 현재 연간 1,800억 원 수준인 생산 능력, CAPA라고 하죠 이걸, 2,800억 원까지 무려 1,000억 원이나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수주와 고객사의 투자 계획에 기반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업이 불확실한 가능성 하나만 보고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진 않거든요. 바로 그 자신감이 과연 현실에 기반한 것인지가 제 의문입니다. HBM 시장 자체가 전체 D램 시장에 비하면 아직은 규모가 작은 틈새 시장에 가깝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이제 막 진입하는 이 시장에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전부를 거는 것처럼 보이는 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만약에 HBM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거나 또는 기존 강자들이 기술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다시 독점 체제를 굳힌다면 그 대규모 투자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크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판단이죠.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웨이퍼 단계에서 검사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 프로브 카드인데 특히 HBM용 프로브 카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부가가치가 훨씬 큽니다. TSE의 프로브 카드 사업부 매출이 2024년 802억 원에서 2025년에는 1,3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바로 이 HBM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매출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익이 남느냐입니다. 저는 TSE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악화된 수익성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20%가 넘던 프로브카드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10%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심지어 2023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제대로 남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 그 점은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의 스토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낮은 이익률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전략적 비용 집행의 결과입니다. HBM이라는 차세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하고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죠. 이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거든요. 앞으로 마진이 훨씬 높은 HBM 제품과 국내 고객사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을 과거의 20% 수준을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 논리가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고객사인 CXMT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로 인한 대금 회수 문제입니다. 평균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뒤에나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성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리스크가 될 겁니다. 벌어들인 돈이 제때 안 들어오니까 회계상으로 미리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게 고스란히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인 거죠. 네, 그 부분은 분명히 관리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TSE에게는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구조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PCB 기판과 프로부핀을 각각 자회사인 타이거 일렉과 메가터치를 통해 직접 조달하는 소위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죠. 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부품을 사와야 하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중국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펀다멘탈이라고 봅니다. 그 수직 계열화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TSN이 연결 기준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프로브카드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인 이익 성장이 이렇게 더딘 이유, 바로 자회사 메가터치의 2차 전지 사업 부진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부가 잘 나가도 다른 사업부가 부진하면 전체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지금 TSN은 전사적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프로브카드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을 상쇄하기는 좀 머거워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부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TSE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은 단연코 프로브카드 사업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결국 경쟁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TSE는 아무런 기반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미 인터페이스 보드 시장에서 글로벌 3위, 국내 A사 내의 점유율 45%를 차지하면서 어드반테스트와 같은 글로벌 거인과 치열하게 경쟁해본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보드 시장에서의 성공이 HBM 프로브카드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두 시장은 기술적 난이도와 시장의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HBM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기술의 최종점에 있는 부품이에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 시장에서도 냉정하게 보면 국내 비사내 점유율은 2위지만 1위인 어드반테스트가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격차가 매우 큽니다. 아직 어떤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주의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HBM 시장에서 단숨에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보는 건 좀 과도한 낙관 아닐까요? 오히려 고객사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는 고객사의 절박한 필요와 마침 그때 기술 개발을 완료한 TSE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의뢰 입장에서 어렵게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의 입장에서 협상하면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기회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기존 강자들은 분명 가격 인하라든지 기술적 지원 강화를 통해서 거세게 저항할 것이고 이건 TSE의 수익성에 다시 한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HBM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높은 이익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빚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TSE가 HBM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품질 승인을 통과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고 경쟁사의 빈틈을 파고들 절호의 기회를 잡았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주에 대비한 대규모 증설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고요. 강력한 수직 계열화 구조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2020년 TSA는 단순한 반도체 부품 회사를 넘어 HBM 시장의 핵심 주역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TSE가 HBM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것 자체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낮은 수익성, 특정 국가와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글로벌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의 높은 벽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HBM이라는 뜨거운 기대감만으로 이 모든 구조적인 리스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과 함께 실패 위험성도 신중하게 저울질하며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TSE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넘어야 할 험난한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TSE의 HBM을 향한 이 담대한 도전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지, 그 과정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TSE의 미래를 둘러싼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